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드디어 빛의 본성이 왔어요. 빛의 본성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과 조금 아까 얘기를 했을 때 많은 활용도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관측을 하고 보는 거예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바로 이 전자기파의 어떤 영역별로 바로 이 영역을 이용해서 밤하늘 관측을 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전파만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광학만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조금 아까 말했듯이 감마선 만환경도 있는 거고, 그렇죠? 감마선 만환경이라는 것도 있고 적외선이나 자외선 만환경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 쓰임에 따라서 여러 종류의 만환경을 인간들은 개발을 했어요. 굳이 광학 만환경 뿐만이 아니라. 자, 그런데 또 하나 중요했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빛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예전부터 논쟁이 됐었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머릿속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그리스 시대 정도로, 그러니까 기원전 한 수백 년 전으로 가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한 4,500년 정도 전으로 가봐요. 그럼 그때 사람들도 당연히 빛이라고 하는 걸 알고 있었겠죠? 지금 제 쪽으로도 이렇게 저쪽 이렇게 프로젝트에서 빔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날아오고 있는데 이런 빛이 도대체 무엇일까? 또는 그 당시에는 이런 프로젝트 같은 건 없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태양에서 오는 빛이라든가 별에서 오는 빛이라든가 이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논쟁이 붙었어요. 어떤 논쟁이 붙었냐면, 빛의 본성이 도대체 파동이니 아니면 얘가 입자니 하는 논쟁이 붙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빛의 본성이 파동일 것 같아요? 아니면 입자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는. 자, 그래서 여기에 몇몇 이제 그리스 철학자부터 시작을 해서 저는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은 이쪽을 이렇게 알아보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빛의 본성에 대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뉴턴과 하이원스라고 하는 요 얘기를 잠깐 해주고,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서 정말로 실험적 증명을 찾았던 영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서 이제 맥스웰과 헤르츠가 정말로 전자기파라고 하는 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여기서 논쟁이 끝나지가 않아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나와요. 그리고 아인슈타인과 이쪽 분은 드브로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이 물질파라고 하는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는 특이한 생각들을 해내요.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빛에 대해서, 우리가 관측 도구로 쓰고 있는 빛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한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지금부터 잠깐 알아보죠. 자, 그러면 먼저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서 빛의 본성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있는 분, 그리고 여기 있는 분, 그리고 여기 있는 세 분이 있어요. 물론 여기는 그리스의 자연 철학자들이에요. 자, 아래쪽에서 이름을 이렇게 한번 보면서 어떤 분들인가 하는 걸 먼저 한번 봐요. 제일 저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원자론을 주장했던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분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냐면, 데모크리토스는 자기가 원자설의 창시자인 거잖아요. 원자론자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아톰이라고 부르는 원자도 바로 이분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저 데모크리토스는 어떻게 만물의 근원을 이해를 했냐면, 만물이라고 하는 거는 자르고 자르면 언젠가는 미소 입자로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미소 입자가 바로 원자예요. 이 원자들이 전체 우리 자연계, 다시 말해서 우주를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분이 저기 있는 데모크리토스예요. 그래서 본인이 원자가설을 주장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날아오는 이런 빛도, 태양에서 날아오는 빛도 입자일 거다라고 하는 입자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후배였던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자기가 쭉 했던 경험적인 자료 같은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목술이라든가 또는 물에다가 돌을 던져보다든가 등등등 하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렇지가 않고 빛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파동일 거다라고 하는 파동설을 주장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돼요. 입자와 파동은 완전히 다른 성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입자, 그러면 당구공을 생각을 하면 되는 거고, 파동, 그러면 지금 여기서 날아오는 이 빛이나 또는 제 목소리나 또는 물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파동을 생각하면 될 거예요. 이것처럼 완전히 다른 물질의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이렇게 다른 주장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빛의 본성이 아니라 빛의 속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게 궁금해진 거예요. 빛의 속도. 이때 빛이라고 하는 게 속도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생각했다는 거 자체도 놀라운데, 하여튼 빛의 속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이분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빛이라고 하는 거는 유한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주장한 최초의 인물이에요. 빛은 유한 속도. 여러분들은 지금 빛의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잖아요.
대략 한 30만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렇죠? 그걸 알고 있는데 이 당시에 일단 여기에 있는 엠페도클레스가 처음으로 빛의 속도는 유한하다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약간 생각이 달랐어요. 그렇지가 않고 빛의 속도는 무한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완전히 생각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죠?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자연 철학자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실험적으로 이거를 증명하거나 찾아낼 수가 없어서 그랬어요. 이걸 실험적으로 증명하거나 찾아내려면 이 뒤부터 한참 약간 200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려요. 바로 그 정도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알아보고 나서 이분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에 대해서 조금만 더 이렇게 정확하게 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먼저 여기에는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엠페도클레스에서 중요했던 건 바로 여러분들이 사원 소설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사원 소설. 그러니까 물질을 구성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했던 분이 여기에는 엠페도클레스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불이나 공기나 물이나 흙 같은 거로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겠지만 실제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여러 자연 철학자들이 했던 거를 합친 거예요. 그래서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주면은 원래 여기에는 불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불이라고 하는 거는 헤라클레이토스인 거죠. 헤라클레이토스가 여기에는 지금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눈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사진에는 없네요. 헤라클레이토스가 주장을 했던 게 만물은 불로 돼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여기는 공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기라고 주장을 했던 사람은 아낙시메데스죠. 아낙시메데스는 만물의 근원은 공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황당하다고 느낄 거예요. 아니 지금 생각하면은 여기에 있는 요분대로, 그럼 그나마 요분이 어느 정도 맞춘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건 원자로 돼 있는데, 아니 왜 불로 돼 있었고 왜 공기로 돼 있었나 라고 생각했다고 하면 황당하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있는 것처럼 물이라고 하는 탈레스 주장처럼 물로 돼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잘 이해가 안 가겠지만, 근데 여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냐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런 이제 과학이라고 하는 체계가 잡혀지지 않을 때예요. 그때 정말로 중요했던 건 뭐냐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만물의 근원을. 그래서 여기는 탈레스라고 하는 이분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했던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이 탈레스의 업적에서 보게 되면은 뭐 지진 같은 것도 예측을 했잖아요. 지진 같은 것도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거, 요즘 트르키에 큰 지진이 나서, 그리고 시리아 쪽에 큰 지진이 나서 아마 전 세계에서 깜짝 놀라고 많은 지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탈레스는 그런 현상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러니까 지면 자체가 땅이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흔들려서 그렇다라고 하는 걸 주장도 했어요. 그리고 탈레스는 또 하나 정전기 같은 거에 있어서도 처음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이제 나중에 보면은 정전기 같은 현상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게 될 텐데, 바로 그거에 대해서도 처음 생각을 했던 게 여기 있는 탈레스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우주라고 하는 과목을 배우다 보면은 달에 대해서도 논하게 되는데, 달의 운동을 관찰을 해서 일식이라고 하는 걸 예측을 처음으로 한 사람도 탈레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만물의 근원은 물이라고 주장을 했던 요 분이에요. 이 정도로 이미 2600년 전경에 바로 이런 식 주장들을 해왔어요. 근데 여기에 의의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여기서 의의는 뭐냐면, 그 전까지는 신화의 세상이었었어요. 일반적으로 미토스라고 하잖아요. 미토스의 세상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합리적인 세계, 다시 말해서 로고스의 세상으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오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물이나 불이나 공기나 흙으로 이렇게 우리 우주가 또는 자연계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조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면, 사실은 이게 불이나 공기나 물이나 흙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상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따가 나오겠지만 에테르라고 하는 또 하나 제5원소를 붙여요. 제5원소. 그게 빛하고 매우 관계가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주라고 하는 걸 이해를 하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이해를 할 때도 여기에 하나 첨가되는 제5원소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꼭 짚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엠페도클레스는 불을 주장했던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공기라고 만물의 근원을 주장했던 아낙시메데스, 그리고 또 누구였죠? 물이라고 주장을 했던 탈레스, 거기에다가 자기가 흙을 합쳐서 사원소설을 주장했던 분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또는 사원소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네 뿌리 이론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 추가해서 제5원소 에테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그 용어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 용어를 하나 기억들을 이렇게 해둬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까지 이렇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부터 중세 유럽에서는 그리스 문명이라고 하는 거는 잠깐 정지가 돼요. 정지가 돼서 그러니까 요즘은 그 얘기를 그 용어를 잘 안 쓰는데 중세 암흑기로 간 거잖아요. 그래서 잠깐 정지가 되고 한 천여년 세월이 끝난 다음에 근대 과학부터 다시 이 논쟁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그쪽으로 가보죠. 그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었던 얘기를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그러면 빛의 본성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빛의 속도는 정말로 무한일까 또는 유한할까? 그러면 속도를 쟀다라고 한다면, 유한해서 속도를 쟀다라고 한다면 일단 그래야 되겠죠? 무한인지 유한인지를 알려면 속도를 재봤어야 될 테니까, 재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잴 수 있었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다음 주제로 넘어갈게요. 목적은 여러분들이 관측하는 도구인 빛을 이해를 해야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거를 도대체 어떻게 관찰을 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처음 포문을 열어서 시발점을 잡을 수가 있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는 그 뒤에 이제 근대 과학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생각했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빛의 본성과 속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봐요.